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인드 강사 김강호입니다.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집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실버 대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저를 또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울산 실버 대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사실이 세워진 마음 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로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확한 사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필자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막 고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에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겠는데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만약에 여기 그림처럼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외부에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버 대학이니까 그 대학은 또 잠깐 우리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블리미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블리미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감각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여기 좀 어려운 서브리미널이라는 이런 전문 용어는 우리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한번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화 상영 중 3000분의 1초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코카콜라를 드세요. 배가 고프신가요? 팝콘을 드세요. 와 같은 메시지를 화면상에 여러 번 빠르게 깜빡거렸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화 상영 직후 코카콜라는 18.1%, 팝콘은 57.7% 판매량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삽입하면 구매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말이죠. 상황과 같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신호로 잠재의식을 자극해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떠올리도록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서브리미널 광고라고 합니다. 이 잠재의식 속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은연중에 들어온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영상처럼 우리의 생각이 통제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데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활용해서 요즘은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고 또 광고에도 활용하고 있고 또 영화에서도 이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셨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다 알고 계시죠? 저는 B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키나 몸무게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혈압도 모르신다면 병원 가면 아마 다 정확하게 재줄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는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콩만점이죠? 네. 네, 여기 그 짜장면
아니라 그 짬뽕을 짜장이 근데 비가 오니까 또 짬뽕을 근데 또 짜장면 맛있잖아. 아니요 근데 짬뽕이 근데 또 국물 짜장을 짬뽕? 짜장? 짬뽕? 짜장?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탕수육 하나 주세요. 네, 대짜 같은 중짜 같은 자,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결국에는 탕수육을 시키네요. 참 우리가 정말 이 결정장애, 저도 참 결정장애 참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짬짜면을 시켰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결정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유치원을 갈까?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대학을 갈까? 대학 안에서도 무슨 과를 갈까? 또 어느 회사에 취직할까?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뒤돌아서서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선택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래서 마트에 가면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래서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다 사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사람들의 그 사고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도 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영상 속의 주인공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사람이 그 혼미한 상태를 두고 햄릿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라는 것은 여기에 그 분리수거하는 통에다가 뭐 쓰레기를 넣는 것처럼 필요 없거나 또는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것이고, 정돈은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될 곳에 질서정연하게 두는 것이 정돈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영상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뭘 정리정돈해야 할지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집입니다.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인데요. 누가 썼는가 하면은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 그 할머니가 썼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느냐. 자, 이분이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2세에. 여러분 시를 92세에 썼답니다. 70세도 아니고, 그죠? 60세도 아니고. 그 98세에 첫 시집 약해지지 마라는 이 시집을 냈는데요. 발간 후 6개월 만에 70만 부나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만 봐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부 경남에 가 있으니까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는 눈썰매도 타고 한방눈이 내려서 있는 풍경화를 잘 그렸네요. 이런 그림 그리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미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분이 누가 그렸는가 하면은 안나 메리 로버슨 모지스라는 이름 참 외우기 좀 힘든데 이 할머니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미국의 국민 화가 안나 메리 로버슨 모지스라는 분인데요. 이거 보세요. 76세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80세에 개인전을 열었고, 그리고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됐답니다. 올해의 젊은 여성. 88세의 노인을 보고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 93세에 타임지 표지 모델로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타임지는 미국 내에서도
정말 아주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잡지책 중에 하나인데 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93세에 선정되었고 101세까지 사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답니다. 국민들이 사랑할 만하죠. 그래서 미국의 국민화가 되었는데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일명 모지스 할머니라는데, 자, 이것만 봐도 정말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될지 좀 생각이 이제 정리가 돼 가십니까? 자, 다음, 지금까지 제가 할머니 두 분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 또 이야기를 하면 좀 섭섭하겠죠. 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으로 시작되는 하루. 79. 누군가는 걷기도 힘들다는 나이지만 저는 운동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라톤을 계속하기 위해서인데요. 덕분에 지난해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선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 아침에 그 달라스 모닝 뉴스를 보니까는 75세에서 79세 사이에 제가 1등을 해놓으라고 축하한다고 그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인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동을 업으로 삼았던 건 아닙니다. 30여 년 전 미국에 건너온 뒤 쭉 지압사로 일해왔는데요. 시간이 흘러 은퇴한 제게 딸이 권유한 마라톤. 시작은 가벼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 헬프 마라톤, 그 다음에 2011년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번 풀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풀 마라톤을 했습니다. 조금씩 재미를 붙여가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날아든 전립선암 진단. 주변에선 모두 말렸지만 그의 마라톤 대회에서도 기어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렸습니다. 그때는 좀 말렸죠. 그때는 못하게. 그런데도 그냥 뭐 하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암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뛰고 힘들게 뛰고 그다음 3월 달에 45번을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 받고도 한 3주째는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2016년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달리기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바로 다음 해 시니어 부문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암까지 완치되면서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어쩌면 인생도 마라톤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는데 마라톤을 하는 동안에 참으로 생각이 여러 번 바뀝니다. 예,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가 또 아니면은 그 지복의 상태로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실버대학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나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나는 배운 것이 많이 없어. 참 이런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는데 참 이 생각들을 갖고 살면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안 늦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 어머니는 40이 넘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가 60을 넘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제 학비를 또 용돈을 보태기 위해서 아침부터 건강을 챙겼습니다. 진주라는 곳에 살았는데 진주라는 도시는 난강 때문에 휘어 돌아가는데 그 끝지점에서 끝지점까지 아침마다 뛰고 걷고 해서 건강한 체력으로 또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어서 저의 뒷바라지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좀 늙어도 정신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실버대학에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정말 사시면서 건강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실버 대학이니까 이번에는 화학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화학 공부를 좀 기억을 해서, 자, 어떤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떤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미경 등으로 정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원자를 또 정밀해 보면은 또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눌 수 있고, 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더 세밀하게 쿼크라는 아주 더 작은 입자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도 알고 보면은 냉철하게 구분해 보면은 변하는 생각이 있고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감정과 의견 또 그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정은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죠?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그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 감정이 좋았다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내 마음이 싫어졌다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들 보면은 이 당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고 저 당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듯이 사람의 의견도 다 다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실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년에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문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텔레비전이나 극장에 이 영화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자, 테넷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테넷 한번 보면은 왼쪽에서 읽거나 오른쪽에서 읽거나 위에서 읽거나 아래에서 읽거나 동일하게 테넷입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이 보이고,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보인다면은 정말 행복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에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 위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 말이죠. 저는 아내하고 정말 같은 집에 부부로 살지만 이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살고, 저는 제가 저의 욕망을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아내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을 삼고 살다가 정말 또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또 의견 다툼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가정 불화가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정말 이혼을 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옛날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내하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적이 없었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사니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 한참 제가 이런 마음의 고통을 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멘토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멘토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멘토님, 아내는 저를 항상 화를 부추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멘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 자네 선풍기도 그 바람 세기를 조절하고 냉장고도 온도를 조절하잖아. 자네 그 감정 좀 조절해봐. 조절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멘토께, 멘토님, 아내는 항상 저만 보고 저만 항상 틀렸다고 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멘토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 자네 한 번쯤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보나? 자네 생각이 어떻게 항상 옳다고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 번쯤 내려놓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멘토님께, 멘토님 정말 아내는 저를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멘토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참 정말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좀 무시 좀 당해봐. 무시 당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
한번 살아보면 괜찮다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제가 아내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아내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정말 과민 반응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자제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정말 수년 전에 하도 자주 싸웠어.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멘토님께, 멘토님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자주 싸워서 혹시 저에 대한 아내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요? 라고 한번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멘토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내가 자네를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 그 사실이 아닌 그 추측한 습관이 있더라고. 그 왜 추측을 해, 사실이 아니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추측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가 남은 줄 아십니까? 바로 사실, 영어로 팩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또 뭐냐? 아내가 저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 아내와 저는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저를 무척 아낀다는 것을 점점 그 마음이, 옛날 처음 만났던 마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강의의 결론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을 세우는 삶이죠. 자,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사실을 냉정하게 구분하고 분별하면은 잃어버렸던 행복이 찾아오고 또 잃어버렸던 사랑이 찾아오고 또 부부와 또 아들과 아버지 사이 또 모녀 사이의 신뢰도 형성되는 정말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이나 감정에서 사실을 구분해내서 사실에 입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건전하고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세워가는 멋진 삶을 노년에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